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들이 예뻐지는 방법 뷰티미츠를 만드는 윤미진입니다. 혹시 여자들 화장빨에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게 동일 인물인데요. 네, 화장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화장에 좀 공을 들이고 왔더니 제가 2년 동안 뵀던 이태경 대표님이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은 화장 방법은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수지의 화장 방법인데요. 눈매가 살짝 처져 보이기 때문에 선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특히 선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런 화장 방법을 따라하기 위해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다양한 뷰티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꼬리 살짝 내려주시고 언더 부분에 끝부분에 살짝 그려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따라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 전달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유명 아티스트들의 신뢰도 높은 노하우를 짧은 시간, 약 3분이라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반응형 디자인으로 웹과 모바일 앱 그리고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사실 동영상 서비스라고 하면 유튜브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유튜브에 이런 미셸 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도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와 조금 다른 점은 뷰티에 특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를 담당하는 연예인들의 노하우를 담은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상품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전과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네,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월간 방문자 수가 약 1만 명 정도로 굉장히 작았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정식 4월에 오픈하면서부터 지금은 현재 약 7만 명 이상의 월간 순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 650만 명 정도의 동영상 시청자 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포털에서 화장 방법을 검색하시면 뷰티미츠의 컨텐츠가 가장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사용된 화장품 그리고 추천해주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요. 실질적으로 포털에서 뷰티미츠 아이라이너, 크림 블러셔 등의 제품을 검색해보는 쿼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사용된 화장품 정보를 보는 비중도 약 40%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정보랑 재미를 주고 뷰티 전문가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 1년간 컨텐츠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 창작자분들이 만드시는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프로덕션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서 올해 안으로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고 수익 모델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온라인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청담동 뷰티샵들과 가진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으로 미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의 이런 콘텐츠들을 한류의 인기 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유명 연예인을 담당하고 있는 뷰티 전문가들의 뷰티 노하우를 알리는 것으로 고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 컨텐츠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컨텐츠를 가진 비즈니스는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항상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장이 널리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랑 함께할 파트너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채널 담당자분들 아니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뷰티미츠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스케어 발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재구성하다 뉴스케어의 박태훈입니다. 바로 발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취준생 A씨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는 시사 면접과 시사 토론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과정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좌절을 하고 맙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원하는 내용과 원하는 시기의 뉴스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직장인 B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직장인 B씨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까지 챙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야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회식이 있고요. 신문 구독은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용도는 삼겹살 깔개용입니다. 직장인 B씨 역시 함께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뉴스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저희가 대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창 이슈가 됐었던 펜텍 워크아웃이란 키워드로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해보면 총 2195건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많은 검색 결과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 기사나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용자는 천천히 기사를 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펜텍이 왜 2통3사에 출자 전환을 요청을 했고 이익결손금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용자는 이 기사 안에서 어떤 맥락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노가다를 통해서 모르는 내용, 모르는 단어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쿨하게 뉴스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뉴스케어로 한번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뉴스케어를 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슈들이 최신순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굳이 메인 화면이 아닐지라도 정치, 경제, 국제, 사회로 정리된 4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뉴스를 빠르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경제 카테고리에 있는 펜텍 이슈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슈의 인트로 화면입니다. 사람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듯이 뉴스도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갑작스럽게 접하다 보면 사용자가 뉴스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뉴스케어는 사용자가 뉴스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친절하고 간략한 이슈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제공되는데요. 이 이슈의 스토리들은 발단, 전개, 결말 순으로 차근차근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이야기 안에서 전체의 스토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펜텍 이슈라고 하면 뉴스케어의 사용자는 펜텍의 간략한 역사서부터 최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이야기까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 순으로 읽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왼쪽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이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팔로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팔로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뉴스케어는 사용자가 북마크에 추가한 이슈들에 한해서만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새로운 전개,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만 알림을 보내는 방식인데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여타 뉴스의 알림들은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뉴스케어는 에디터가 직접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고 그 이슈를 500자에서 600자 내로 짧게 요약하며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이슈의 스토리들은 시간의 흐름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인지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케어가 뉴스 제공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곧 사용자의 편의와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구글 플레이에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남겨준 평점과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뉴스케어는 뉴스 및 잡지 카테고리, 무료 앱 순위 100위 안, 누적평가 200회 이상 받은 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평점 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의 뼈대와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개발팀, 뉴스 컨텐츠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뉴스케어의 모든 편집부 에디터들은 뉴스케어의 자체적인 편집 방침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뉴스케어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저희는 지난 3월달부터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뉴스케어를 진행해왔고요. 저희가 지난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해온 뉴스케어 웹 서비스는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www.newsquare.kr로 접속하시면 뉴스케어의 새로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고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존 언론사 컨텐츠들은 사용자에게 어떤 이야기, 맥락, 서사, 흐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뉴스 얼개를 갖춘 좋은 컨텐츠가 갖춰지는 순간 사용자는 그것을 곧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고배라는 말 대신 뉴스가 서말이라도 쾌야 고배라는 말은 어떨까요? 이상 뉴스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마인드 케이크의 김선희입니다. 약간 폰트가 좀 깨져 있는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스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스터 서비스는 유아들이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놀이하고 배우는 그런 건강한 모바일 환경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볼이 통통한 이 아이가 제 딸인데요. 저는 이 아이가 지금 놀고 있는 저 앱을 아동용 앱을 만들다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정말 키우게 되면서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엄마와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엄마는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서 일정한 시간이 지내고 나면 이렇게 달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는 계속 쓰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은 뭐 중독과 같은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휴대성 같은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엄마들은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는 데 있어서 아이한테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아마도 사용시간 관리가 제일 클 텐데요. 그 이유는 지금 최근 연구에 의해서도 볼 수 있으신데 1시간 이하의 게임을 했던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이하의 게임을 했던 아이들은 아예 게임을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적 적응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3시간 이상을 한 아이들은 반면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죠. 이를 반영하는 부모들은 많은 부모들이 사용시간 지키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이 문제에서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와 시간을 약속하는 그런 시점부터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설거지 활동만 하는 거야, 또는 뭐 아침밥을 줄 때까지만 하는 거야, 이렇게 모호하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호한 약속은 아이로부터 모호한 시간인지 약속 상기를 하게 되고, 그럼 욕구불만이 이제 달라고 해야 되는 시간이 더 와도 욕구불만이 생기게 되죠. 이런 욕구불만을 풀지 못하는 자기 조절력의 형성 이전의 유아들은 이 불쾌감을 주장과 떼쓰기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럴 때 엄마는 굉장히 당황하고 뭐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달래면서
욕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래 더 해 하면서 욕구 연장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인지 가능한 시간 알림을 주면 어떨까? 저희는 지금 안드로이드 런처를 기반으로 배경화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인지적인 요소를 주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고요. 캐릭터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달걀 시계가 존재합니다. 달걀 시계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약속 30분만 하는 거야? 30분이 뭐예요? 근데 레스토랑 얘기를 하면 약속 달걀 3개만 하는 거야? 네, 좋아요.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캐릭터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굉장히 비언어적이지만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아이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엔딩 게임입니다. 엔딩 게임은 갑작스러운 종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욕구불만이나 불쾌감을 해소하는 짧고 교육적인 게임입니다. 이거는 시간 종료를 의식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일정한 의식을 반복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시간이 끝나가는 걸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레스터랑 함께 하면 이렇게 명확한 시간 인지를 통해서 불쾌감을 줄이고 그리고 엔딩 게임을 통해 쉽게 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서머리 하자면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런 식의 그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명확한 시간 약속, 그리고 시간 인지, 약속 상기를 통해서 욕구불만을 줄이고 그리고 엔딩 게임을 통해 기분 전환을 시켜서 쉽게 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칭찬과 보상이 더해진다면 정말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칭찬과 보상 시스템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 친화적인 스마트 타이머를 시작해서 시간 관리를 교육 프로그램화하고 그리고 초중고까지 연령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는 iOS 버전을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 그 3월 런칭 이후에 지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조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입 한 달 후 잔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유저 수도 엔딩 게임과 몇 가지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요. 재방문율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입니다. 딸 하나를 가진 저희 엄마와 저와 그리고 딸 둘 아빠인 저희 CTO 그리고 아이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저희 아동학과 UX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저희 제품 설계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동영상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스터 마인드 케이크였습니다. 다음은 페이버리의 PT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버리 대표 김광희입니다. 저희는 사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핑리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핑리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싸이월드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흩어진 사진과 제 친구의 폰으로 함께 찍어서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사진들을 쉽게 모으고 찾고 추억할 수 있는 사진 갤러리 앱입니다. 14분 45초 83. 제가 작년부터 참여한 대회 사진들을 찾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제 페이스북, 그리고 친구의 페이스북, 기자님께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트위터에 올리신 글, 그런 곳에서 제 사진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한 일부 사진은 친구가 찍었는데 제때 받지 못해서 시간 내에 받지 못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저만의 문제인가 하면 미국 리서치 기관인 기가홈에서 1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진을 모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0%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찾는 문제에 대해 48%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솔루션에 대해서 단지 2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진을 모으고 찾는 니즈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솔루션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저장할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제 사진을 저장해뒀고 그 사진들을 다시 찾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14분대의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핑리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기존 사진 앱이 폰에 저장된 사진만 보여준다면 핑리는 소셜네트워크에 흩어진 사진도 함께 보여주고요. 그리고 친구의 폰으로 함께 찍은 사진들도 쉽게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제 해커톤 사진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창에 해커톤이라고 치면 해당 사진들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 관리를 위한 똑똑한 선택 핑리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사진을 모으고 그 모은 사진들을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색 기능은 제 일정의 캘린더에 들어있는 일정 정보,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글 정보들을 거기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뽑아서 사진과 매칭시키고 그거에 대한 풀텍스트 서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인턴십 사진을 찾고 싶다 이러면 인턴십 치면 작년 제가 올해 인턴십 졸업팀인데 그 사진들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진 앱들은 폰에 있는 사진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니즈가 점점 생기면서 모아보고 검색 기능들을 차차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검색이 가능하고 모아볼 수 있는 최고의 사진 갤러리 앱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9월 중에 베타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3개월간의 마케팅을 통해서 초기 유저를 모으면서 프린팅,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테마 기능, 더 예쁘게 보이는 테마 기능 등의 프리미엄 기능들을 차차 추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왜 이 앱을 만드냐 이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가장 겪고 있는 문제고 제가 풀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요. 이 사진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산사진학이라는 사진 클러스터링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졸업 후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팀은 굉장히 뛰어난 개발팀인데요. 작년부터 프로그래밍 대회인 해커톤 대회에 나가서 실리콘밸리에서 7회 그리고 국내에서 1회 수상할 만큼 뛰어난 개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더 디테일한 리서치와 그 리서치를 디자인으로 그려낼 수 있는 프로덕트 가이와 디자이너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진은 서비스에도 흩어져 있고 디바이스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핑리는 우선 서비스에 흩어진 사진들을 먼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추후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가 활성화될 때쯤에는 저희도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진 관리 솔루션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핑리가 사진 정리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